인생을 살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뱀처럼 교활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인간들인데요. 여러분 역시 이미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유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언제 또 당할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무의식 속에서 상대가 조종하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 나를 잃게 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교활한 수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릅니다.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그건 당신의 문제라며 적반하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항상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시죠? 이런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깎아내려야 내 평판이 오른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도 변명을 늘어놓거나 아예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교활한 인간들과는 언쟁조차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는 관계조차 맺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뱀과 같이 교활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빚진 기분을 강요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너 나한테 빚졌어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빚을 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단한 것을 베푼 것 마냥 소문을 내곤 하는데요. 위선적인 행동은 그들의 교활한 행동 중 아주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위선적인 자들은 착한 척을 아주 잘합니다. 친한 사이가 아님에도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다 싶으면 살짝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모습에 속아 마음을 열었다가 이용만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아주 작은 호의를 베풀었다면 더 큰 부탁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활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내 고민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위로와 공감을 보내겠지만 결국 내 약점을 노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욱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면서 돈도 다 뜯기고 사람도 잃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더라도 이런 사람에게만큼은 고민을 털어놓지 마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엄청 챙겨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당신이 걱정돼서 관심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당신과 당신 주변의 인간 관계를 좁아지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야 더욱 더 자신에게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에 대한 비난을 할 때도 마치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하거나 걱정이 돼서 얘기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합니다. 나중에 곰곰이 돌아보면 그때 했던 얘기가 조언이 아닌 비난이었단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꺼내기가 애매하고 얘기를 한다 해도 내가 언제 그랬냐며 변명하거나 오히려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며 몰아가는 행동을 취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행동을 하고 자신보다 상황이나 배경이 나은 자들에게는 마음에도 없는 칭찬으로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자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은 집단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말을 유심히 들을 수 있는 예리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꺼내는 가십거리에 절대 관심을 보이지 마세요. 말을 아끼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활한 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나요? 그건 바로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남을 속일 때 약간의 진실을 섞어 말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게 거짓말인지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를 알려면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되물어 보세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후 조금이라도 거짓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나중에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활한 자들을 공격하면 당신에 대한 복수심만 키워주는 꼴일 테니까요. 이런 비겁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부탁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고 이야기를 불려서 당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엮이면 피곤한 일만 생길 것이 분명하고 만남을 갖더라도 마음 한켠이 불편한 감정이 지속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관계가 지속될수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받아주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인간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활한 자들은 불쾌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사람의 행동을 고쳐주겠다고 애쓰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사고방식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이 주위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무서운 점은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교활한 자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본성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책임감과는 거리가 먼 습성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특히 업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엮여선 안 되겠습니다.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믿고 맡기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얘기할 텐데요. 하지만 때가 돼서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보여줘야 할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른 보상품으로 시간을 끄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크고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지 유심히 지켜보세요. 매번 약속을 어기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 말하는 사람은 당장 멀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선택적으로 도덕성을 언급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남이 잘못하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변명하거나 오히려 상대의 잘못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곤 합니다. 항상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꼭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를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휴일에도 자신의 직급을 이용하여 불러내거나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을 그어야 하는데요.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한 발 물러나는 것이 교활한 자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과도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타인의 능력은 무시해버립니다. 이들과 같은 그룹에서 무언가 성과를 낸다면 그 공을 자신에게만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경우 축하보단 시샘을 하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을 오늘 영상을 통해 잘 알게 되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신도 육체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활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은퇴한 중년들은 말합니다. 노는 게 질렸어요. 하루하루가 1년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얼굴도 안 비추고 여행도 한두 번 다녀보니 노동이나 다를 바 없게 느껴지네요. 평생을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살다 보니 은퇴 후 주어지는 자유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중년은 취미가 없고 TV나 유튜브를 보며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평생 일만 하다가 비로소 쉬게 되었는데 노는 법을 모르는 것이지요. 은퇴하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무슨 취미 생활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취미 생활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될 경우 근육이 약해지거나 치매가 오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간은 많아지고 몸은 약해지니 자연스레 병원에 가게 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주어지는 긴 자유가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노후에 하면 좋은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초기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다른 운동들과 비교하면 근력이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런 탁구가 놀랍게도 수영이나 달리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탁구는 비용도 저렴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는 운동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찾아보면 동네에 꼭 한두 개 정도의 탁구장이 있을 정도로 접근이 쉽습니다. 그리고 탁구를 할 때 공에 집중을 하는 훈련이 돼요.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부상 위험도 적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80대에도 큰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행위가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언가를 읽고 기억에 저장하려는 행위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틱톡의 짧은 영상을 많이 보게 되어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무언가 길게 할 수 없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긋하게 독서를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길러주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독서를 하면서 생기는 뇌의 자극을 통해 건강한 생각과 영감을 얻게 해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심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책을 찾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으로 시작해서 2장, 3장, 10장 이런 식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바르게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는 것만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심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자연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은데요. 발바닥 지압이 좋은 것은 모두가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의 장기들을 활동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기만한 운동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사람은 걸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노후에 고민이 많다고 해서 누워서 끙끙 앓고 있지만 말고 집 앞에라도 나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또한 걷기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햇살을 받으면 비타민 D 생산에 도움을 받게 되고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거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햇볕은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행동은 손을 움직이고 뇌와 시청각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림을 그리면 우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침착하고 고요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손을 많이 쓰면 뇌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미술을 할 때 불안감, 우울증이 완화되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내나 야외 등 장소에 제약 없이 펜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 그림 그리기이고,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면 요즘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배움에 접근하기도 쉬우니까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시작하면 좋은 취미인데요. 달리기와 함께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자전거 타기는 하체 중에서도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걷기, 뛰기, 앉기, 일어서기 등과 같은 모든 움직임에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몸의 대사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자전거를 꾸준히 타게 되면 하체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 힘없이 넘어지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전거 타기는 생활에 필요한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을 주고, 안장 높이만 잘 맞춰서 타면 관절 건강에도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같은 맨몸 운동보다 비교적 오래 할 수 있고, 날씨가 좋을 때 자전거를 타면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6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아주 옛날부터 이어온 정신치료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은 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명상이 주는 효과는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명상을 하면 특히 좋은데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낮춰주고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뇌를 자극시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짧게 해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10분만 명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전체가 기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번째는 식물 기르기입니다. 식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실 텐데요. 식물을 가꾸며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는 게 다른 어떤 것으로 얻는 평온함보다 크다고 합니다. 식물 기르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많이 가지도 않는 활동임에도 식물을 통해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 중에서도 꽃을 기르게 되면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플랜테리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물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명력이 강한 녹색이 집에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하니 마음에 드는 식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8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영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발달시켜줍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수영장들도 많은데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수영은 의외로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하는 운동으로 몸에 적은 부담을 주면서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를 가진 운동입니다. 예전부터 다이어트나 건강 목적으로 수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최고의 운동이라서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9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이 거의 없죠? 좋은 카메라를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게 되면 일상의 풍경들도 색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은 두뇌 자극에도 긍정적이며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며 집중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르거나 집중력을 기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잘 나온 사진을 보내주면 그것만큼 인기를 끌기 좋은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사진을 잘 찍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변 사물부터 지인들까지 하나하나 촬영하며 추억을 쌓아보세요. 10번째는 악기 연주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악기 연주를 하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연주를 잘하는 것보다 연주를 배우는 시간에 얻는 것이 정말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악기를 배우게 되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악기 연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교류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는 굉장히 건강한 취미로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 노인들은 우쿨렐레와 같은 접근하기 쉬운 악기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람이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다고 느껴지는 악기 연주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다면 젊었었던 예전으로 돌아가는 기분과 도전 정신,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은 끝날 때까지 실패한 뒤에 성공을 이루는 법입니다. 화려하거나 독특할 필요 없이 치열한 삶과 싸우며 이 자리까지 달려온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제2의 인생, 인생의 황금기인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